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바로 고재종 시인의 성숙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생각했을 때, 고재종 시인의 이제 기본적인 시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이 고재종 시의 성숙이 고재종 시인이 쓴 그 외의 많은 시들과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고재종 시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먼저 소개를 하고 성숙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재종 시인은요, 1980년대를 대표하는 농민시를 쓴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시를 쓰려면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농촌과 밀접해야 되죠. 그래서 고재종 시인 하면요, 전남 담양에서 담양 농고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농업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를 썼던 그런 시인이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담양이라는 지역도 대표하면서 농민 시인을 대표하는 작가가 바로 고재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고재종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이 가장 유명한 게 첫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식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인 소재인데요. 이 안에 고재종 시인만의 그런 느낌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 성숙이 바로 이 첫사랑과 일맥상통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고재종 시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처음에는 농촌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외된 농촌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명을 하다가 점차 시세계가 이제 생태주의 이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자연 속에서 어떤 의미라던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뭐 풀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런 모든 자연을 아울러서 인간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외된 농촌을 조명한 작품으로 또 유명한 게 이제 세안도가 있습니다. 이 첫사랑과 세안도 같은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 고재종 시인의 이제 필수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는 고재종 시인의 면면함에 대하여라는 시와 그 다음에 들길에서 마을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바로 굉장히 서정적이고 회화적인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화적이라는 거는 눈에 그림을 그리듯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회화적인 느낌을 살리려면 당연히 우리의 시각이라던가 청각이라던가 미각이라던가 촉각 같은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생동감과 현장감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재종 시인 같은 경우는 이런 회화적인 속성, 그 다음에 어떤 서정적이고 비유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시 경향의 특징이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음성 상징어를 잘 썼다, 이런 것이 이제 고재종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또 이제 첫사랑 같은 작품에서 뭐 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음성 상징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종의 성숙이라는 시를 공부할 때도 그런 표현상의 특징에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의 제목을 한번 봐볼까요? 이제 고재종 시인의 시의 제목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제목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숙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인가요? 성숙해진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떤 직장에서 또는 학업에서
어떤 성장을 하는 게 성숙이라고 볼 수 있고, 인격적으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이 시간이 없이는 어떤 분야에 대한 깊은 사골 같은 느낌의 그런 성숙을 이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분야 또는 어떤 관계, 어떤 성장 또는 성숙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뭐도 있다? 부정적인 일들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랄까, 인생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나쁘지만도 않고 항상 좋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적은 사람이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상 속에서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제가 그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느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것도 제 생각에서는 이런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분야에서 이제 성숙한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시의 성숙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추고 전문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전문을 읽어주시고요. 저와 함께 이제 1화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따뜻한 혀가 살짝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짜갈짜갈 소리 날 듯 온통 보석 조각으로 반짝이더니.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바람의 따뜻한 혀라는 부분 볼까요? 이 바람의 따뜻한 혀는 이렇게 순서는 바뀌었지만 결국엔 따뜻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자,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이 시는 기승전결의 사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시간의 흐름, 특히 계절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서 어떤 계절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겠다. 영어로는 스프링이죠. 봄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바람의 따뜻한 뭐예요? 혀예요. 바람이 실제로 혀가 있다면 그거는 갑자기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 혀를 가진 바람이 그 따뜻한 혀가 우리의 귓가나 볼을 간지럽히는 그 봄을 이제 나타내면서 바람을 의인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살짝은 우리는 사실 이 표현을 어떻게 쓰나요? 살짝 이렇게 쓰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적 허용을 통해서 살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적 허용은요, 문법이랑은 상충되죠.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시에서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자, 이렇게 쉼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자, 우듬지는 뭐냐면요, 나무의 꼭대기 줄기입니다. 그럼 나무에 살랑살랑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자, 갱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갱변은요, 강변을 말합니다. 강가의 주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갱변이란 건 뭐냐면요, 사투리예요. 자,
이 사투리가 이 고재종 시인의 시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뭐겠어요? 고재종 시인이 담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사투리가 쓰면은 굉장히 토속적이고 정겨운 느낌을 줍니다. 여기 토속적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자, 여기 시에서요. 정말 집중이 되는 대상이 바로 이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루나무죠. 이 미루나무가 가진 이파리들이 이렇게 이 바람에 따뜻한 혀가 닿으니까 짜갈짜갈 소리 날 듯 온통 보석 조각으로 반짝이더니 라고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작은 이파리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그것들이 보석 조각처럼, 이건 비유적인 거죠.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시각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 시가 더 아름답고 더 생동감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짜갈짜갈 소리 났던 이 부분입니다. 이 소리라는 건 어찌됐건 간에 청각이잖아요. 근데 이 청각적인 감정과 청각적인 감각과 이 시각적인 감각을 함께 사용을 해서 생동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황홀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루나무 이파리들이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 너무 황홀하다 이런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연을 볼게요. 바람에 싸늘한 손이 싱싱 싸대기를 후리자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후둑 후두둑 굵은 눈물방울로 온통 강물에 쏟아지나니. 자, 이 부분 보면 마치 동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1연에서 바람에 따뜻한 혀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람에 싸늘한 손이에요. 자, 혀라는 것도 어떻게 바뀌었죠? 손이라고 바뀌었고, 더 중요한 건 이건 분명 따뜻한 긍정적인 느낌의 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싸늘해졌어요. 아, 이것은 무엇이다? 대조가 됩니다. 바람의 모습이 바뀌었네. 응? 그죠? 자, sing. 자, 여기선 살짝 이런 느낌이 아니라 sing. 그런 의성어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각적으로 얼마나 이 싸늘한지 이거를 강조합니다. 싸대기를 후리자. 자, 싸대기는 어디예요? 여기 볼을 얘기하죠. 그걸 후려버리니까 이것도 역시 의인법이죠. 아까 그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어떻게? 아까는 짜갈짜갈 소리가 났는데 여기서는 후둑 후두둑 음성 상징어죠. 이것도 청각적인 걸로 굵은 눈물방울. 그래서 이것은 뭔가 슬픔, 아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연과 2연은 온통 대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대비, 대조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짜갈짜갈 보석 조각으로 반짝반짝 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바람이 싸대기를 후려버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그래서 온통 강물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강물에 쏟아지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람에 싸늘한 손이 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뭐 가을비가 내리는 한번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요, 요 이파리에 뭐가 돼요? 이렇게 물이 고이죠. 근데 여기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러면은 요 물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사면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온몸이 떨리는 황홀과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사이. 그러나 미루나무는 극히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온몸이 떨리는 황홀은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1연의 이야기입니다.
일연에서 바람이 따뜻한 혀가 살짝살짝 닿을 때 이파리들이 짜갈짜갈 소리 나면서 보석 조각으로 반짝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몇 연이에요? 2연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싸대기를 확 후리자 후덕후덕후덕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1연에서는 이게 황홀을 얘기하고 2연에서는 매정함을 얘기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1연은 결국 황홀. 어떤 황홀? 미루나무의 황홀. 그 다음에 2연은 어떤 거? 매정함. 미루나무가 겪는 매정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황홀과 매정함 사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여기가 황홀이면 여기는 매정함이겠죠.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미루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극히 한두 자쯤이나 더 키웠어. 더 자랐어. 그래서 한자가 30cm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더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루나무는 이런 시련과 고통과 기쁨 사이에서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채. 이거는 뭐냐면 몸통이 두세 치나 더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 온통 미루나무를 얘기를 하지만 이 미루나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 미루나무 곧 인간 또는 한 개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마구 교차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도 어떤 성장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연으로 가봅시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 날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니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이제는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 들 줄도 알거니. 자, 이제는 지금 바람도 무심해. 이제 바람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미루나무죠. 미루나무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이 바람이라는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성격이 막 다혈질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삶의 어떤 거친 풍파를 다 겪고 난 나이 많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사소한 일에 흔들리거나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람도 무심한 어느 날이라는 건 이제 바람의 영향에서 좀 벗어난 그런 성숙한 사람 또는 성숙한 나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니. 자, 이렇게 정정한 눈빛은요 강건하다 이런 것인데 이거 마치 어떻게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죠.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봐. 이 애증의 이파리라는 건 이 애정과 증오인데요. 여기서 나오죠. 황홀과 매정함. 여기서의 이 애증이 생겼던 거야. 이파리들이. 근데 이것조차 모두 떨궈졌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겨울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파리도 다 떨어졌는데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제 어디에 서서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 들 줄도 알거니. 자, 여기서 이 남빛 하늘이라는 것도 이제 시각적인 표현이고 고개를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고독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성숙을 알려주는 성숙의 표지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제목에 이 고독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또는 묵묵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이 고재종 시인이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고, 이랬을 때 의연해지고 뭔가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 고재종의 성숙이라는 시는요, 하나의 그 미루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본 어떤 성숙의 경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재종 시인의 성숙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외에도 정말 인간에 대한 어떤 성찰 또는 농촌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고재종 시인의 시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다른 작품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